남녀 간에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꽃은 나비가 그 날아들게끔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꽃이 나비가 날아들게끔 돼 있는 것이 이제 도화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 꽃이 나비를 그 오게끔 하기 위해서 향기를 내뿜는다라는 거는 화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나비가 저절로 날아드는데, 나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향기를 지독하게 뿜어내므로 해서 나비를 유혹하거나 벌을 유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화의 작용이 있느냐, 화계의 작용이 있느냐, 사주와 관상에서 도화의 작용이 오리지널로 작동이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화의 작용에서 오리지널이 아닌 가짜 도화의 그 작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짜 도화는 살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화 살을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화개살 같은 경우도 화계에 작용을 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화개살을 맞게 되면 좋은 배우자가 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좋은 배우자는 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도화의 작용과 화계의 작용이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그 성장하는 쪽으로, 뜻이 맞아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배우자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의지해서 덕을 보고 말 그대로 빨대 꽂아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도화의 작용과 화계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화살이 강하다, 내가 화개살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 복도 없고 배우자가 나한테 빨대를 꽂아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고, 무의도식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놀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자기도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만 배우자에게 힘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배우자의 발목을 끌어당기면서 발목을 잡는 그 배우자가 바로 도와 살을 맞는 사람과 화계 살을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부부라고 하는 거는 남과 남이 만나서 합심을 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되는데, 배우자가 성장하는 쪽이 뭔지도 모르고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말 그대로 어떠한 그 힘든 과정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편안함만 추구를 하고 배우자 와이프가 힘든 그 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와이프는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배우자 남편은 성장하는 쪽으로 갈 생각도 없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기운이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좋은 기운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발전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 이제 그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와이프가 상담을 하러 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심하다, 남편이 부정하다, 남편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지 되는데 서포트를 해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그거는 그 남편,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아무리 가고 싶어 하더라도 그 남편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나는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담을 하러 오는데
남편이 이제 그 덕을 보면서 이 분이 살아가요. 남편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이제 사업이 번창할 때는 괜찮은데 남편이 그 사업이 좀 시들어. 그러면 사업이 시들게 되면 자기라도 조금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이렇게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야지 되는데 남편이 그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자기는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살아야지 되는지 말아야지 되는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여자분의 마음 상태가 남자가 이 성장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소프트에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덕을 보면서 살았는데, 근데 남편의 이 사업이 이제 점점 가업이 줄어드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업이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 여자분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건 살아야지 되냐 말아야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남편은 말 그대로 와이프 배우자를 잘못 만난 거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와이프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능한 그 남편을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무능한 남편이 그 여자의 그 배우자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안 맞는 격이죠. 그러면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동기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동기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이기 간분이 돼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벌어지게 되면 기운이 멀어지게 되면은 빨리 이거를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돼요. 그런데 부부간의 동기 감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기 간분에 의해서 흩어지게끔 진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가 발목을 잡게 돼서 되는 것이 없고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반드시 동기감흥을 해야지 돼. 근데 부부간에도 동기감흥이 안 되면서 내가 돈과 동기감흥을 하겠다, 사람과 동기감흥을 하겠다, 행복과 동기감흥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언밸런스한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동기감흥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동기감흥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기간분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떨어져 지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배우자 여자라든지 배우자 남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인생은 펼쳐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이기간분은 됐는데 혼자서 이제 살아. 그러면 이제 혼자서 살아서 자기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성장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그래도 상의를 하면서 의논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혼자 해야지 되다 보니까는 혼자 했을 때 조심해야지 될 건 뭐냐?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부부지간에 떨어져 지내게 된다, 이기간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욕심이 발동이 돼서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살면 살수록 욕심이 더 커져요. 부부지간에 살 때의 그 욕심보다 혼자 살 때의 욕심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욕심이 커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욕심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 또한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혼자 살수록 원심으로 가야지 된다. 혼자 살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욕심이 많아지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사방에 운이 막혀서 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인생은 왜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혼자 지냈을 때 특히 조심해야지 될 건 뭐냐? 욕심이 더 강하게 작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더 강하게 작동이 됨으로 해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 또한 명심을 하고 원심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하게 내가 지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